귀로 즐기고 마음으로 느끼고 라디오를 함께 떠나는 성지순례 가는 날. 네, 이 시간 라디오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성지순례를 떠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국내 성지로 가봅니다. 국내 성지 안내를 맡아주실 분 나와주세요. 평화를 빕니다. 삼각동 본당 김명자 수화대리사입니다. 네, 자매님 요즘 날씨가 정말 겨울이 훌쩍 다가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러니까요. 좋은 계절이 가을이 없어져 버리고 바로 겨울이 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옷도 따뜻하게 입고 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우리 자매님의 모습도 보실 수 있고 잠시 뒤에 성지 소개할 때는 그 성지의 사진도 풍성하게 준비했으니까요.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 찾아봐 주시거나 CPBC 빵 어플에 보이는 라디오 클릭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곳 가볼지 자매님 너무 궁금한데요. 네, 오늘은 마산교구예요. 네. 거제도에 있는 순교자의 딸 유섬이의 묘를 떠나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거제도로 가보네요. 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에서 제작한 그 한국 천주교 성지순례 책자 중에 2019년 6월 30일에 발행된 3판에부터 실린 순례지입니다. 3차 개정판부터 실리게 된 이 순례지 오늘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섬이 묘, 광주에서 꽤 오래 걸리겠어요. 그러죠. 우리 광주에서는 한 240-50km 돼요. 네. 그리고 승용차로 갈 경우에 3시간 반 정도 소요됩니다. 네. 근데 이곳에 거제도에 또 복자 윤복문 요세부 성지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갈 때 유섬이의 묘를 순례하면서 복자 윤복문 요셉의 성지도 꼭 함께 순례를 해야겠습니다. 네. 자, 먼저 순교자의 딸 유섬이는 어떤 분이었는지 좀 알아봐야겠죠. 네, 유섬이는 호남의 사도라고 하는 복자 요한금 아우구스티노 딸이에요. 네. 1801년에 아버지가 이제 순교하지 않아요? 네. 그때 유섬이는 9살이었습니다. 아유. 그런데 그 중재인으로 분류되어서 호남 전주에서 그 거제부까지 유배를 가서 71세까지 동정으로 살아낸 분입니다. 네. 비록 피로써 하느님을 증거하지는 않았지만 그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과 행적을 통해서 하느님에 대한 항구한 사랑과 순교 정신을 느낄 수 있는 증거자이기 때문에 이제 저도 이런 방송 순례를 안내하는 것 또한 그 삶을 세상 밖으로 드러내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167곳 중 이곳이 가장 작은 순례지라고 생각되는 곳을 이번에 안내하게 되었습니다. 네, 당시에는 뭐 나라에서 중죄인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을 섬으로 유배를 다 보냈죠. 거제도가 참 아픈 역사를 가진 게 조선시대 5대 유배지 중에 하나였다고요. 그렇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유배 죄인이 만약 호남에 거주하는 죄인이라면 경상도, 강원도, 함경도 그런 고을 해변가로 한정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참고로 그 의금부 노정기에 의하면 당시에 전국에 유배지로 사용되던 곳은 336개 고을이 있었대요. 그리고 그중에 중재인은 그 이탈이 어려운 외딴 섬으로 보냈는데 네. 그 섬이 거제도, 제주도, 흑산도, 신지도, 추자도 그래서 그게 조선시대 5대 유배지였다고 합니다. 그랬군요. 네. 이 호남의 사도 유한검 아우구스티노의 딸입니다. 유섬이. 네. 어떻게 거제도까지 유배로 오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가족 중에 그 섬이 어머니, 그러니까 유한검 아내 신희는 경흥부로 지금으로 보면 함경북도 아오지 탄광으로 알려진 최북단으로 보내고 네. 자녀들 중에 섬이는 거제도로 또 그 섬이의 동생이 둘이 있었어요. 네. 일석은 신지도로 또 일모는 흑산도로 이렇게 가족들을 최대한 멀리 이렇게 떨어뜨려 놓았는데 네. 그 어머니 이 신이와 그 며느리 있잖아요. 이순이 루갈다. 네. 또 일문, 일석, 이육희, 중성 등 온 가족이 각각 유배길에 이제 올라가고 있을 때 갑자기 어머니와 루갈다, 이육희, 이중성을 유배 명령이 갑자기 변경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전주 가명으로 다시 끌려가서 순교하였는데 이제 이런 사실도 모르고 그 어린아이들을 셋, 그러니까 서미와 일석과 일모는 유배지로 계속 가게 된 것이죠.
얼마나 힘든 유배길이었을지 상상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거제도를 가려고 해도 그렇게 차로 오래 걸리는데 당시에 어린 유섬이가 어떻게 그 길을 갔을까요? 참 안타깝지요. 네. 아버지 유한검이 대역 죄인으로 능지처참되었기 때문에 온 가족이 다 순교 당하고 가산이 몰수되고 그것뿐 아니라 집이 파가저택으로 되었어요. 지금 초남이. 네.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유배 갈 때 뭐 말을 타거나 가마를 타거나 이런 건 상상도 못 했겠잖아요. 걸어가야 됐었죠. 그렇지요. 그러니까 전주에서 거제도까지가 256km라고 해요. 네. 어린아이가 그 걸어서 유배를 가지 않았을까 그런 기록에가 그렇게 남아있다고 합니다. 네, 참 마음이 아파지는 네.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천주교 최초의 순교자죠.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현 야고보, 그리고 신유박해 순교지인 윤지연 프란치스코의 신유박해 순교자인 윤지연 프란치스코의 유해 안치식이 지난주 토요일에 네. 전주에서 진행됐는데요. 이 초남이 성지가 유남이와도 좀 관련이 있는 곳이라고요. 아, 그렇지요. 얼마 전에 그 첫 순교자 윤지충, 권상현, 또 윤지연 등 유해가 발견된 그 바우백이 네. 그곳이 바로 그 전주 초남이에요. 그리고 바로 네. 거기가 유섬이의 그 출생지입니다. 그래요. 네. 네, 저기 지금 화면에 네, 나가고 네. 있네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이 순교자들의 유해와 무덤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는데 유섬이의 묘는 언제 발견됐을까요? 네, 유섬이는 아버지 유한검과 이제 오빠, 올케, 뭐 삼촌 등 이런 5사람이 복자로 시복된 때가 2014년이에요. 네. 그 무렵에 거제도 유섬이 묘가 이렇게 세상에 드러나게 되고 발견됐으니까 그것 또한 정말 신비스러운 일이잖아요. 아, 마침 그 즈음에요. 네, 예. 네. 순교자의 딸 이 유섬이의 삶도 녹록치 않았을 것 같았습니다. 어땠나요? 그러죠. 조선시대에는 이렇게 유배지에 유배인이 도착을 하게 되면 그 유배인을 감시하고 또 숙식을 해결해 줄 보수 주인을 선정해 준대요. 지키는 사람을요. 네. 근데 서민은 한 노파가 보수 주인이 되었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생계를 위해서 보수 주인에게 이렇게 바느질을 배웠대요. 어린 서미가. 네. 그래가지고 그 관에 바치는 역가전 3전을 마련해야 해요. 관에 바치는 그 돈이 있었대요. 유배에 온 사람들. 그래서 예. 그 보수 주인한테 바느질을 배워서 그걸 마련했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보수 주인과 양모의 이제 인연이지요. 하느님이 이것도 참 도우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13, 14세가 되니까 이제 주위에서 중매가 들어왔어요. 네. 여기저기서 막 결혼을 권하는 그런 때가 되니까 서미가 단호하게 자신은 노비임을 내세워서 혼인을 거절하고 다시 시집가라고 하면 자기는 이제 죽음으로써 갚겠다고 그렇게 강하게 말했대요. 그런데 네. 이제 16, 7세가 되어 그때 또 혹여라도 그 강포관 혹시라도 그 남자들 손에 몸이 더럽힐까 걱정이 되어서 이제 그 걱정을 실천으로 옮기는 삶이 돼요. 양모에게 흙과 돌로 집을 하나 조그맣게 지어서 음식을 넣어줄 수 있는 구멍 하나만 내고 대소변도 그 안에서 좀 해결할 수 있게 작은 그리고 창은 남쪽으로 내서 내가 바느질을 할 수 있게 하나 해 주십시오라고 청했대요. 그랬더니 양모가 이제 그걸 그렇게 해 주었어요. 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얼마나 그 흙집에서 산 건가요? 20여 년 정도 흙집에 살았다고 합니다. 20여 년이나요? 네, 그래서 흙집에서 이제 나온 나이가 한 40 가까이 됐대요. 네. 그런데 그때도 이제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한 자 정도 되는 칼을 항상 가슴에 품고 살아갔대요. 그러니까 이제 고을 사람들이 모두 그 정절을 알고 감히 누가 뭐 더럽힐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고 다들 유처자 그렇게 불렀다고 해요. 당시에 유처자라고 네. 불렀다고요. 네. 순교자의 딸로 태어나서 정말 죽는 그 순간까지 정결과 정배, 순결을 지켰던 유처자 유섬이는 어떻게 생을 마쳤을지 그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네, 1863년에 그 거제부사 학염락이 임기를 거기서 다 마치고 이제 임지를 떠나려고 하는데
유배제인 관비인 유처자가 71세의 나이로 죽었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학엽락이 직접 유섬이의 시신을 검시했대요. 네. 그리고는 이제 다른 외상이 없으니까 자연사라고 상부에 보고를 하고 그 호상으로 장례를 치르게 했대요. 네. 그리고 그 무덤 앞에다가 71세 유처자 지묘 이렇게 9글자를 묘비에 새기게 했대요. 네. 그리고 그 작은 돌에 저 사진에 지금 묘 앞에 돌이 있잖아요. 네. 그 돌에가 9글자가 써져 있어요. 지금도 보면. 자세히 보면 보이는군요. 네, 보입니다. 그리고 순교자 딸 유서미는 생을 마친 71세까지 저렇게 정결과 정배의 마음으로 살았으니 하느님의 이끄심이 이토록 무한하고 참 신비롭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게요. 어떤 믿음이었길래, 어떤 신앙이었길래 그렇게 살 수 있었는지 저희도 숙연해집니다. 또 한 문집에 유서미에 대한 기록도 있다면서요. 네, 유서미의 묘가 발견되기 전에 학엽나 그 후손 아까 그 거제 부사 학엽나 그 후손 하성래 씨가 그 학엽나 그 문집에서 거제부 71세 유처자라는 그런 제목의 글을 발견하게 되었대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유서미의 생애가 이렇게 세상으로 나오게 된 결정적인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서미의 아버지와 가족이 복잡함에 오르던 2014년이었어요. 그때가. 그리고 이제 서미가 선종한 지는 150년이 되던 해고요. 그래서 그녀의 삶과 영성은 우리들 마음에 이렇게 150년 된 뒤에 다시 이렇게 부활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네. 오늘도 저희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네, 있습니다. 유서미의 가족, 호남의 사도 유한검의 가족 중에는 순교자로 시복시성된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유한검 가족 가운데는 순교자가 10이에요. 10분. 네. 10분인데 유한검을 비롯해서 부인 신이, 맏아들, 며느리 이순이, 둘째 아들, 또 동생 부부 이육희, 그의 아들 종선, 문철, 장조바, 유중성 등 이렇게 10명인데 이 중에 5분 유한검, 유중철, 유문석, 이순이, 루갈다, 유중성은 복자품에 올랐어요. 네. 5분이. 네. 그러니까 이런 정말로 철저한 그런 신앙교육이 흐르는 그런 가족 속에서 자라난 어린 서미도 71세까지 살았던 것이 그 예사롭지 않은 일이고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하느님의 그런 갈망, 하느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네, 그렇습니다. 또 보니까 최근에요. 이 창작 뮤지컬이죠. 순교자의 딸 유섬이라는 창작 뮤지컬이 나오기도 해서 우리 신앙에도 참 많은 도움을 줬잖아요. 아이고 그렇습니다. 저도 이걸 꼭 좀 보고 싶었는데 사실 저는 못 봤어요. 네. 이 뮤지컬을 우리 교구에서도 한번 공연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그때 있었던 걸로 아는데 네.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이제 어렵게 되었어요. 네. 이 뮤지컬을 보신 어느 분이 1년간 교리 공부를 하는 것보다 이 한 편의 뮤지컬에서 만난 유서미에게서 받은 그 감동과 신뢰가 정말 더 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언제 한번 저희도 꼭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희망사항입니다. 예. 자매님도 유서미의 묘 직접 순례하시면서 많은 묵상들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예, 저도 이제 3번째 순례 때 여기 새로 순례지로 여기 채택됐기 때문에 3번째 때 갔는데 정말 너무 초라하게 흙에 묻힌 조그만 그 묘비 이 흙을 털어내서 그 글씨가 보였어요. 71세 유처자 지묘. 네. 그 아까 묘 앞에 섰는데 정말 아직 알려지지도 않은 그 유서미의 애틋하고 고결한 삶에 가슴이 정말 많이 저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안내 방송을 하면서 그녀의 삶에 더 가까이 제가 접근하게 되었고 또 흙으로 된 굴 속에서 20여 년을 그 침묵과 절제의 삶에 대해 많이 묵상도 하게 되었는데 그 묘 앞에서 뭐 땅에 묻힌 보물 같은 그런 단어나 또 하느님 나라를 향한 염원이라든지 이런 글귀들이 막 떠오르면서 저도 그게 좀 빠져들었어요. 네. 오늘 성지순례 픽도 준비를 하셨다고요.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예, 유서미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특히 그 순교자들의 순교 영성을 기리며 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이 그 마산교구 평협 시복시성분과의 최종록 안드레아라는 형제님이 계셨어요. 네. 예, 그래서 그분의 그 말씀을 네. 담아봤습니다. 지금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마산교구 설정 50주년을 맞이하면서 마산교구 복음의 이동 경로와 유스미의 삶을 조명하고자 마산평협에서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2016년 당시 종대리 신부님으로 계셨던 지금의 교구장이신 백이현 콘스탄틴 주교님께서 유스미를 주제로 연극 공연을 하면 어떻겠냐고 평협에 제안을 하셨습니다. 강희은 요셉 교수님께서 희곡을 쓰시고 최승봉 연출가의 수고로 순교자의 딸 유스미 뮤지컬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유스미 유백길은 마산평협에서 공연을 주관하면서 유스미 그 어른이 걸었던 유백길을 실제로 우리도 한번 걸어보자라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산평협에서는 유스미 유백길을 직접 탐구하고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옛길 연구가인 최은섭 원장님이 쓴 통영별로를 참고해서 유스미 유백길을 재현하고자 했습니다. 통영별로는 임진왜란 이후 잦은 외구의 침입을 보고하기 위해 통영의 통제사가 한양까지 오르내리면서 걸었던 길을 통영별로라고 합니다. 조선시대에도 지금처럼 교통수단으로 각 지역마다 역참이 있었는데요. 전주에서 경상도 끝자락 거제까지 당시 17개의 역참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스미는 그 길을 따라 그의 동생인 일석일문과 함께 유백길을 걸었을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유스미가 유배중 하룻밤을 머물렀을 법한 남원의 동도역에는 지금 현재 도통성당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의 소촌역에는 문산성당이 들어서 있습니다. 공연을 앞두고 배우와 스텝, 마산평협 회원들께서는 그 길의 일부를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연 후 2018년 9월 28일 유스미 유백길 1차 순례단을 구성하였습니다. 12분으로 구성되었는데 마산교구와 전주교구의 도움으로 11박 12일의 첫 순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순례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스미 어른의 애틋한 삶과 신앙 이야기가 세상 밖으로 전해지면서 그분의 영성을 배우기 위해서 순례를 오시고 계십니다. 네, 오늘 순교자의 딸로서 그 정신을 이어받아 살아온 유처자 유서미의 묘를 함께 순례해봤습니다. 자매님, 저희 다음 시간에는 어떤 곳 순례할지 예고를 해주신다고요? 네, 다음 주에는 시복 준비 중인 순교자가 계시는 그분을 기리는 우리 교구 나주 순교자 기념성당에 함께 가보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보면서 오늘 삼각등 분당 김명자 소아들에서 자매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매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10월 22일 금요일 함께 했습니다.